문제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장성요양병원, 그 다음에 강화도에 있는 이 병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요양병원들이 환자 유인 알선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부의 관리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요양병원은 이렇게 입원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도 없이 사실상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도 없이 일명 보호사라 불리는 약성들이 시행하는 신체 억제 및 독방 사용으로 거주 노숙인들을 관리 및 통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체포, 감금 및 폭행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환자를 해외로 이관시키고 진료행위도 없이 국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금 의료급여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행정상 제재처벌이 대상이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사기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금 비요양병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가 심각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민 건강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요양병원이 1250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중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단지 40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40개마저도 대부분 직영이 아닌 모든 요양병원이 위탁 형태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봉고차 같은 데 태워가지고 데려가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 유인 알선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미치고 의료의 질을 하락을 반드시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절돼야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재워주겠다, 씻겨주겠다, 아니면 수급권을 받아주겠다 해서 유인을 한 다음에 청구를 못하니까 부당한 질병명을 붙여가지고 부당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 청구를 하고 알선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무엇이 문제냐? 국민 건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정문을 열고 들어서니 굉장히 좀 놀라운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병원인가? 내가 처음 와본 병원인가? 아니면 서울역 광장인가? 저는 제 눈을 잠깐 동안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많은 얼굴들이 그 병원 로비에 빼곡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아스러운 건 그때가 마침 밥 시간이었는데요. 마치 무료급식소에 줄을 길게 들어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배식을 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상 병원에서 병실로 밥을 갖다 주는 모습과 굉장히 달랐기에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며 병실을 쭉 돌아보니 병실 벽에 이런저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담배 3가, 커피 믹스 5개 제공, 이런 게 써 있더군요. 결국 저는 그 지적장애인을 모시고 원장과 2시간 실랑이를 한 끝에 모시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강제로 입원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채 20배가 안 됐습니다. 담배, 밥, 똥, 아파 이런 얘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입원을 했는지 이런 의사소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애와 질병은 다릅니다. 이분은 지적 장애인이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신해서 저는 그분을 데리고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이들이 그대로 공간 이동을 해서 강화도에 있는 모 병원에 있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통해서 노숙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워줄게, 내가 수급자 만들어줄게, 이런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아프지 않은 환자를 환자인 양 둔갑시키고, 그리고 살짝 질환이 있는 환자를 소주 5병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우울증, 알코올릭 환자로 둔갑시켜서 부당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환자 1인당 요양병원은 최소한 100만원의 수입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10대와 인력 차림제, 행위별수가제 이런 거 붙이면 최소한 환자 2당 150만원의 수입을 가져갑니다. 공단 부담금 80%만 받아도 됩니다. 본인 부담금 20%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납부 여유를 시키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노숙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시급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어제 현지조사 의뢰를 했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도 언제 조사할지 날짜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1200개가 넘는데 이걸 다 조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 강화도 B병원에 갈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 어제도 그 강화도 B병원에서는 영등포역에 나와서 환자를 실어갔습니다. 서울역에 나와서 계속 환자들에게 술을 돌리는 모습이 어제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랏돈 줄줄 세게 만들고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지부는 느긋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100만원이면 거리홈리스 임시주거지원 예산입니다. 임시주거지원 성공률 90%에 육박합니다. 노숙인 1인에 100만원 투여하면 노숙인 100명 중 90명은 탈노숙을 한다는 게 다름 아닌 서울시 공식 통계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봤자 퇴원하면 다시 B요양병원 가고 C요양병원 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복지부 돈 그렇게 돈 없다고 징징대는 복지부 돈이 새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렇게 느긋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복지부 망가지고 노숙인 망가지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요양병원이 벌이고 있는 영리행태의 현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는 복지다워야 합니다. 주변은 주거다워야 합니다. 병원은 병원다워야 합니다. 병원이 복지를 대체하고 주거를 대체하는 이 변태적인 현실 복지부 장관이 즉시하고 반드시 속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하고 있는